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3부토건 볼 텐데 금일 또다시 6%대 개파락 출발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있으셨을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일봉 하나하나에, 그리고 분봉 하나하나에 세력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고요. 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지, 과연 이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막연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하한가를 기록했던 이 시점에서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이슈가 2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만큼의 악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날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 접근하셨던 분들 단기간 내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최소한 계좌 회복 좀 빠르게 만들어 가셨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께는 또 대응 신호까지 드렸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또 더욱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갈 이런 재료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몇 가지 또 포인트가 있겠죠. 첫 번째,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이러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거절의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가,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이슈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동안 3부토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가를 핸들링했던 세력들이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오늘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수급적인 요인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한 부분들,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미래에셋,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JP모건과 삼성증권 6개 창구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하락하는 이 과정 안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들에게 세력들 입장에서 수익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하단에서도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JP모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느냐. 최근에 이들도 하단에서 이런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막연하게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우리도 이들과 함께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 40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40거래일이면 2달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구간 안에서 돈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지만 JP모건도 247만 주가량의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다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남아있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 JP모건 쪽에서 움직임을 체크해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해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삼성증권의 흐름을 봤을 때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놓는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물량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JP모건 그리고 삼성 쪽에서의 이 수급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함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상상인증권에서 720만 주가량의 물량이 나왔어요. 상상인증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DYD라든지 삼부토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최근에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이슈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와중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소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상상인증권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를 빠르게 또 살펴보면서 다음에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부분,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추가적으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DYD에 물린 상상인증권 자금회수 적신호 이렇게 나와 있죠. DYD가 3부토건을 인수할 때 상상인그룹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 부분이 있었어요. DYD와 3부토건 두 종목이 나란히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전에 DYD가 3부토건 주식 1750만 주를 7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부족한 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상인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상상인증권에서 3부토건 지분 일부를 담보로 해서 DYD에 100억 원을 빌려줬고요. 올해 4월에는 DYD가 3부토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상상인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플러스에다가 120억 원 차입까지 했단 말이죠. 차입담보로 또 3부토건 주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백억에 달하는 이러한 자금 두 종목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상상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손실 보고 엑시트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보유 지분 중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관계자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3부토건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반대 매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주식 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노리거나 풋옵션 행사를 통해서 원리금 회수 방안 검토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들도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만드는 변동성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도 좋은 결과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3부토건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일전에 이 독소 변전소 잔여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 부지 1300억에 달하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약금 65억에 대해서 이미 수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35억에 대해서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자금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거래 정지 당하는 거 아닌가?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을 키워갈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단에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막연하게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추가적인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시간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전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대응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 이러신 분들은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그때 살 걸, 이런 또 후회를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안에서도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나타나고 있던 이런 흐름 자체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 파란 선이 외인들의 프로그램 순매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였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장 초반에 급락할 것처럼 이런 변동성을 만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엄청나게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세력들이 의도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급적인 분석들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적인 분석에 따른 이러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이 모든 부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3부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매수매도 타점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볼 테니까 3부라고만 빠르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마감했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적인 이슈를 체크하면서 함께 대응을 드릴 거고요.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 3부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 가야 될지, 가격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수급적인 분석과 그리고 이슈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까지 함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제 영상까지 찾아보실 정도로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조금이나마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저도 분석을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타점 잡아드릴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3부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받아보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3부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분할 매수 관점, 분할 매도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3부라고만 남기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보내시는 거 귀찮아서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들 3부 토건뿐만 아니라 계좌 상황 좀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다른 종목 통해서 좀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3부 토건은 3부 토건대로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좌 회복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고, 이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면서 계좌 회복 만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볼 수가 있겠고, 급등 시점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기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매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